아, 시청역 9번 쪽으로 나왔는데 좀 잘못 나왔지만 그래도 여기는 광화문 일대라 금방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은근히 쌀쌀하네요. 서구에 스웨터를 입고 나왔는데 그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네. 집 나왔을 때는 좀 덥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춥다. 든든하게 입길 잘했네. 집회가 12시부터인데 지금은 12시 4분 전. 급할 거 없습니다. 되는 대로 가는 거죠. 오늘 날씨가 추워서 연유라떼 한 잔 들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날씨 추우니까 집회에 참여해야겠어요. 내가 유일하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정치적 활동 수요 시위. 이거 뭐 참여하는 거 좀 딱히 내키지 않은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촛불 집회는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요즘 건강이 계속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추운 겨울날에는 아예 여기 오지도 못했고 그랬습니다. 저 앞에 또 이 잡놈들 있는 거 보니까 저 입구에서 집회할 것 같네요. 집회를 참여하러 왔는데 저 길이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 집회 방해 세력이 없다. 집회 방해하는 세력이 없네요. 이거 이게 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건가? 여기 맞은편에 항상 이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안 보이네요. 이제 그래도 여기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다. 진짜 정리를 해줬어야지. 진짜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진짜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극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교적 스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수행들 국내에서 오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16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시 주간운동 지난 2월 9일 ILO 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강제노동 문제에 관한 협약 29호의 의거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결론을 제시했다. 2018년 이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게 촉구했다. 생존 피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과 2015 한일합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더 이상 지체 없이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 인권 유린에 대한 해결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한 지난 2022년 유엔 인권이사의 권고안을 재차 언급하게 됩니다. 마땅한 지적이다. 이렇듯 유엔의 국제기구가 매년 수차례 반복적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스스로가 왜곡한 역사를 들이밀며 거칠게 항의해왔다. 강제동원은 없었다. 성노예가 아니다. 1965년 한일 청구협정으로 다 해결되었다. 2015 한일합의로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어렵게 쟁취한 법적 배상의 권리 앞에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주일 대사를 초치하기까지 했다. 입으로나마 내뱉은 사과와 반성, 역사교육 약속 등도 손바닥 뒤집듯 하며 역진을 거듭해왔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사회 공고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을 압박해야 될 한국 정부는 일본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외교를 빌미로 인권을 팔아먹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가해국 기업을 대신해 피해국 기업의 돈을 뜯어 배상금을 대신 지불하겠다고 공언하고 이미 국제사회에서 폐기되었다시피 한 2015 한일합의 준수를 고장난 녹음기처럼 반복해왔다. 자국민이 세운 세계사적 인권규범을 스스로 망가뜨리며 역사를 훼손하고 민족 자존을 팔며 헌정 질서를 흔들어왔다. 이런 가운데 2025년 한일 수교 60년을 맞아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문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불법 강점과 식민지, 반인도적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뻔뻔한 가해국가 도대체 어떤 미래를 도모한단 말인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미래지향적 약속과 희망은 누구를 위한 미래이며 무엇을 향한 희망인가? 내년 2025년은 을사년이다. 을사늑약 120년이 된 해다.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1960년도 을사년이었다. 을사년마다 이루어진 망국적 협약들의 폐해가 여전히 한반도에 깊게 뿌리박혀 있거늘 을사년의 망령들이 부활해 다시 민족 정계의 커다란 대못을 박으려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우려스럽다. 우리는 내년 2025년이 광복 80주년의 기쁨과 희망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가올 80년을 향한 새로운 다짐의 해가 되길 바란다. 을사년의 오욕과 과오를 거울 삼아 이분법적 적대와 혐오, 퇴행과 독재의 길을 영원히 종식하고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길을 더욱 넓고 단단하게 열어나가길 바란다. 반민족, 극우, 역사 부정 세력이 설당을 잃고 터진 자리에 민족 화해와 공생, 평등과 정의를 위해 애써 실천했던 민중들이 당당하게 서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 길에 오는 40 총선이 하나의 마저문이 되어줄 것을 깊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단축위원회 상초장 최은하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조계종 신임을 비롯한 여러 회원분들 참여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6.15 공동선언은 남북 첫 정상회담의 산물이었는데요.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에 여기 계시는 조계종 스님이나 또 시도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강과 신계사 법원이라든지 남북 종교개혁 교류를 함께 하는데 우리가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같이 진행해온 오래 교류와 연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관계도 굉장히 걱정하고 전쟁 위기에 대한 우려와 또 걱정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이 과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총선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한편으로 또 우려 높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 집권 중반을 맞이해서 진행이 됩니다.
정부의 실체과 또 정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심판하고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만드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요구가 높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총선에 임박한 지금의 정치권의 상황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얼핏하면 민주주의, 인권, 자유를 입에 달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정부 들어서 진행되는 정책 어디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또 자유의 가치를 찾아볼 수 있을지 저희는 의심스러운 짝이 없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지난해부터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종전과 평화를 말하는 국민들을 겨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규정을 가지고 그러한 운동을 탄압해 나섰고 또 이제는 여당과 또 일부 보수 언론들이 흡세해서 한미연합 전쟁연수 중단,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 폐지 등 그동안 시민사회와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가치들에 대해서 종북의 낙인을 찍고 국회에서부터 이러한 주장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또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혐오와 배제, 또 전쟁과 대결의 주장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냉전 대결과 전쟁의 논리를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자주와 평화의 미래를 외면하는 이 폭력과 퇴행의 정치에 이제는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힘에 의한 평화, 과연 이것이 평화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GDP보다 넘는 막대한 국방비를 수십 년간 쏟아부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의 복지, 생명과 민생을 위한 정책들은 후퇴해왔고요. 또 막대한 미국산 무기들을 매년 수조 원의 국방비를 들여왔습니다. 그 명분은 북한을 압박해서 굴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압박한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심각한 전쟁 위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수 정치권들과 또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 한미연합 전쟁연수 중단과 관련한 부분도 저희의 기억을 되살려보면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가장 최소한의 적대정책 중단의 상징으로 추진했던 것이 한미연합 전쟁연수 중단이라고 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조치조차도 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이러한 주장은 퇴출시켜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적대와 대결 정책의 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한반도 전쟁 위기의 심화 또 결국은 그로 인한 무력 충돌의 길뿐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접경 지역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남북 합의와 또 군사 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 무력화시킨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정책을 심판해야 합니다. 평화통일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생명을 담보로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경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 이후에도 한반도의 군사 위기가 더욱더 고조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굴욕적이고 대결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권과 역사 정의를 훼손하는 길로 계속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강제동원 3자 번제안이라고 하는 굴욕적인 해법을 내놓고 또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도 묵인하고 있으며 역사 왜곡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동조하는 발언들을 정부의 주요 기관의 당국자, 인권위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무기 지원도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팔레스타인 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도 정부의 동의하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쫓아 중국과 러시아 등의 주변 국가와는 적대하고 또 전쟁에는 직접 개입하는 대외 정책이 우리나라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식민범죄에 면죄부를 안겨주면서
한미일 군사협력에 매진하고 있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주권과 평화를 훼손하는 자해적인 조치일 뿐입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지금 한일 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동시에 일제 식민범죄를 은폐하고 있으면서 또 국민에게 쫓겨난 이승만과 같은 이런 친일 독재자를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3.1 기념사에 독립운동을 새롭게 평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 이승만 기념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수몰들과 국민들이 피로써 자주 독립 또 민주주의의 역사를 그동안 쌓아 올려왔는데 이러한 역사 정의를 손부리째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 역시도 좌시할 수 없고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또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헌법의 명령, 자주독립과 평화통일이라고 하는 헌법의 지향에 충실한 이런 정치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국민의 대표를 자처하며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헌법의 명령과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자신의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심판해야 하는 것은 역시 주권자인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적대와 대결, 색깔론으로 점철된 정쟁의 선거가 아니라 주권과 평화를 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또 새로운 정치를 탄생시키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주권자인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심판하고 투표하고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함께 탄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쟁 범죄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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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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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 규명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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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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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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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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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추모비와 사령화를 건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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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의 사무국장 정주입니다. 수요시가 지금 총선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제 이번 총선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번 총선에 그럼 어떤 세력들이 출마를 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에서 지금 총선의 역사 부정 세력들을 뽑아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뽑은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친일, 식민 상황을 가진 후보자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구역 외교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또 우리 강제동원 문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진실을 왜곡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뽑아보았습니다. 네. 먼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정진석 국회의원, 그리고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같은 지금 작년에 윤석열 정부와 장관을 지내거나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대거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구력 외교로 이들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킨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이 우리나라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면서 그야말로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부를 장악했다면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이번에
일본군까지 장악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나경원 전 의원은 2020년에 이미 친일파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후보로 출마했다? 구태 세력의 재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 다 떨어뜨려야겠죠. 그 다음에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친일 막말, 과거에 문제되는 막말로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정승현 교수 같은 사람은 일본 동해과 극복이라고 하는 친일 서적을 쓴 친일 뉴라이트 학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제 일본에 요구하는 이런 행동들을 열등의식, 피해의식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들을 비하했습니다. 성일종 같은 사람, 최근에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죠. 네,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다수 출연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힘 지금 최고위원은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작년에 강제동원 불응해법 비판했던 사람들 상대로, 사람들 대상으로 김일성의 전술이다, 주사파의 지음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면서 하고, 또 아까 얘기해주신 이승만, 지금 이승만 띄우기가 정부에서도 한창인데요. 이승만은 양지로 모셔야 된다. 정말 윤석열 정부의 앞잡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수영 같은 사람은 일제 때 더 살기 좋았다. 이게 정말 해도 되는 말입니까? 제가 이 막말들을 찾아보면서 이걸 어떻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나, 이런 사람들의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소개하기도 싫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에서도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18 조태우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극우 성향 사이트에 한국인들이 미성숙하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수요시 주변에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출마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장혜찬이라고 하는 인물은 전 국힘 청년 최고위원인데요. 제가 너무 이 발언은 입에도 담기 싫어서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지만 한번 검색해 보시죠. 이 사람은 별명이 막말 대장경입니다. 도덕 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사람은 이렇게 10명인데요. 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 망언들을 보면서 저는 너무 배웠는데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민족적 자존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수요시 이렇게 나와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자고 행동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 절대 국회의원 되지 못하도록 제가 행동에 나서야겠습니다. 한일 역사정의 평화행동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모아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오늘 수요시에서 이 투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이 사람들 절대 국회의원 돼서는 안 된다. 투표도 같이 해주시고요. 네, 혹시 자기 지역보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주시면 그리고 심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히로시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사카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일본 등의 피해자를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개선해 번번이 없는 평화로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의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조선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에서 수업 듣기 전에는 조선의 역사에 관심이 없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대학교에서 조선사 수업을 듣고 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이고 할머니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그리고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죄나 배상하지 않은 것도 배웠습니다. 제가 조선군 현대사 세미나에서 공부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적 여성에 대한 성폭력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가해 역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 특히 젊은 사람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본에 사는 일본 사람으로서 이런 아픈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해결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지만 지금 일본 사회가 가해 역사를 부정하고 잊어버리게 하려고 한다면 그런 그들 자체를 해제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결은 그냥 사죄하고 배상하면 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관, 박물관이나 동영상 같은 모니멘트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동영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마주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그리고 미래 세대가 제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운동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저는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 대표를 맡고 있는 백기선이고요. 저희 평화나비 같이 하고 있는 집행부들도 같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여러분 지난주 수영시에 오셨으면 한번 들으셨겠지만 지난 3월 11일에 김병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다 알고 있는데 얘기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반일 감성 조성하지 말라 이러면서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 좀 그만해 라는 망언을 했었는데요. 이제 김영환과 이충상 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자신들의 그 아집을 내세우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큰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성노예제 타령하지 말라라고 하길래 좀 그러면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 제대로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저희 인스타그램에 일본군 성노예제 타령만을 직접 찍어서 올렸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우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네. 야,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수요시? 야, 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김용원이야. 아직도 무슨 반일 감성 타령이야, 타령이. 뭐? 타령? 불러, 타령을 불러, 위안부 문제 해결하는 타령을 불러. 아직 해결 안 됐으니 당연하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역사의 기록, 미래에 남겨. 우리 바라는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 거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 날까지 이어갈 거야. 감사합니다. 네, 구호 하나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인권 오늘
오지 말라는 김용원 이총상 상임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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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관단체인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희망시안 지금 참석해 주셨습니다. 찰트르성 마을로 수녀회 서울광구 참석해 주셨습니다. 평화나비 네트워크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성교회 함께 해주셨습니다. 난민안전연구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립지지 공동체 함께 해주셨습니다. 깨시민 백국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스승 예수제자 수료회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연대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내 이름이 성명서 불러주십시오.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이름이 좋네. 성명서는 대한민국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원 스님과 시경 스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시청위원 활동하고 있는 시경입니다. 제16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 수요시 성명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으로 다가온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에 맞춰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알려진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대체하는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 지향인 한일 정상의 새로운 공동문서를 만들려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항의를 해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자 그 의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60여 년 전 한일 정상의 공동선언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공철한 반성과 마음으로 대 사죄를 표명하고 서로 평화한 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기여해 왔음을 한국인들이 받아들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발표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강제동원 피해자부 해산 문제,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 등 그리고 독도 문제 등 각종 대외 현안이 있어야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현안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하는 정부가 맞습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일본은 2023년부터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로 날조의 기소를 하고 있어 일본군 성노예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미래지향은 역사적 진실을 토대로 한 반성과 사죄가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사죄도 없는 일본 정부와 새로운 공동문서라니요. 도대체 이 정부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없는 것 없이 퍼주기만 하고 있는 현재의 대일 정책에 국민들은 또 우리들은 왜냐고 묻고 싶습니다. 윤 대통령이 새로이 한일 정상의 공동문서를 만들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진상 규명 등에 대한 약속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60년을 넘는 세월 동안 가슴속에 맺힌 한을 풀지 못해 피눈물을 흘리다 돌아가시고 현재도 힘겹게 살고 계신 피해자분들과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는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진심으로 부처님 전에 기도드리며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 인정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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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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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 중단하고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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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한일 정상 공동문서 작성에 앞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먼저 정의롭게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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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20일 제164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 참가자 및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활동 수요식이 끝나고 지나가다가 여기 지방국세청 매점 있다고 하는데 여기 고향 칼국수인가? 거기서 잔치국수랑 김밥을 먹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잔치국수를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한 몇 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진짜 한 2, 3년 만에. 아, 여기 온 이유는 뭐 싸서 온 게 아니고 좀 향수?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매점에서 뭐 사 먹던 생각이 나가지고 와봤습니다.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은 추억을 먹기도 하죠. 아, 맛있네 아주. 여기서 먹거든요. 지방국세청 매점. 아, 진짜 옛날 대학교 다닐 때 생각난다. 매점에서 먹던 그런 추억. 아,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아까는 국수를 먹었고 이쪽 어디를 가서 횡단보도로 나가가지고 코엑스 쪽으로 빠져서 식당으로 가야지. 와, 거꾸로 가고 있었네. 저 앞에서 좌회전해야 식당이 나오는데 아, 순간 헷갈렸네요 진짜. 자, 이제 저쪽으로 가면은 식당이 나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되겠네. 이게 이름이 데블스 도어이긴 한데 아, 막 지금 점심시간이 아니라서 찍을 수 너무 좋다. 분위기 좋죠 여기. 근데 이게 가격도 그렇게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약간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한번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 호텔만큼. 와, 진짜 아름답다. 이런 것도 마셔보네요. 아, 진짜 와, 진짜 와, 빛깔도 그냥 장난 아니네. 멋있네. 와, 양 적은 사람 이렇게 스몰 디시 해서 먹으면 되겠네. 아, 이게 진짜 맛있어요. 와, 선물 받았다.
되게 적극적이다. 근데 대체로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여기 다음에 한번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괜찮습니다. 여기 진짜 뭔가 좀 느낌이 좋은데. 오크드 카페.